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제신다 아든 총리는 뉴질랜드의 저명 인사들과 그의 가족들에 대해 중국 정보 회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데에 대해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첸화 대형 보안 회사에서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뒷조사와 동선 그리고 활동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800명의 뉴질랜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한 회사는 중국의 보안부와 군정보부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아든 총리의 부모들과 윈스턴 피터스의 딸 그리고 존키 전 총리의 아들 등의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외교정책 전문인 앤마리 브래디 교수는 정보 수집과 감시 범위가 불안할 정도로 상당히 넓다고 말하면서 뉴질랜드의 정보와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아든 총리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보다 명확한 대응이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든 총리는 코비드-19 경계 단계 결정이 정치적인 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든 총리는 내셔널의 주디스 콜린스 당수가 경계 단계 결정이 상당히 정치적인 면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아든 총리는 경계 단계 결정에는 보건부의 제안에 따라 결정됐다고 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든 총리의 연정 파트너인 윈스턴 피터스는 이번 주 강요회의에서의 레벨 2 연장 결정에는 보건 전문가들이나 의료 전문진들의 의견을 기초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강요진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지지하는 자료들만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전염병 전문 마이클 베이커 교수는 다음 주에도 오클랜드를 제외한 전 지역이 곧바로 레벨 1으로 낮추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과 모임의 인원 제한 등의 1.5 단계의 경계 레벨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키위들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안에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TV 엔젯의 보토 컴패스에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소위 부자세에 대해 59%는 찬성을 표했으며 34%는 현행 그대로 그리고 7%는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빅토리아 대학교의 잭 바울스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부에 대한 갈망과 그를 이루지 못하는 답답한 심정이 이와 같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코비드-19로 소득 보장에 대한 불안감과 부의 불균형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바울스 교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세율 조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바람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칫 이번 선거에 세금으로 득을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셔널은 현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치과 서비스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무료 치과 서비스를 위해 연간 3천만 달러를 공약했습니다. 내셔널은 마이 스마일이라는 이름의 정책으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에 체계적으로 단순 점검해서 어느 정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콜린스 당수는 현재 12만 명의 어린이들이 무료 치과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밝히며 어린 시절의 치료로 어른이 된 이후에도 그 혜택이 이어지므로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또 그럴 자격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만 17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등록한 치과를 통해 무료로 치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지역별 또는 치료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고 내셔널은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크라이스처치의 무슬림 테러 사건의 범인의 재판을 위해 공군기 허큘리스를 이용한 이동에 4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호주 출신의 테러리스트는 지난해 3월 15일 51명의 목숨을 빼앗고 40여 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무차별 테러 공격으로 사면 없는 종신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인인 브렌튼 테런트는 오클랜드의 형무소에서 재판이 있었던 크라이스처치까지 엄중한 경비 속에 4일간의 재판을 마치고 다시 오클랜드로 공군기를 이용해 돌아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자료에서 공군기 운항의 최소 인원 비용과 연료, 공항 사용료, 그리고 관련 비용들로 이번 이동에 39,300달러의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들과 희생자 유가족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범인을 하루 5,000달러씩의 비용을 들이며 뉴질랜드에서 형을 마치게 할지 아니면 호주로 이송을 할지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오클랜드의 요양원이 코로나 락다운 규제 완화가 없는 가운데 일부 방문객들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가 락다운 레벨 2.5로 바꾼 이후 오클랜드 요양원 방문객들은 혼선을 겪었습니다. 국내 최대의 의료 제공업체 중 하나인 라이먼 헬스케어는 락다운 레벨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개의 오클랜드 요양원 방문객들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멜라이프 케어 요양원 역시 락다운 2.5 이후 방문객들을 출입할 수 있게 해주었고 부파와 서머셋 요양원은 여전히 방문객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오클랜드에서는 지역사회의 전염과 새로운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노인 요양, 취약계층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4원 02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1원 96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6원 08전입니다.